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주입니다. 제가 요즘 댓글을 보니까 이번에 새내기가 되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새내기들을 위한 영상을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오늘 간호학과 친구랑 함께 있게 되어서 같이 꿀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영상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연주TV에 출연했던 간호학과 친구입니다. 저희가 새내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발표입니다. 발표도 또 하나의 과제이다 보니까 좀 PPT를 꾸미거나 어떻게 내용을 잘 정리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새내기 때 뭐 PPT를 꾸민다거나 그런 게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진짜 컴맹이에요. 저도요. 그쵸? 저랑 친구랑 둘 다 진짜 컴맹인데 이런 컴맹도 좀 PPT 장인이 되었습니다. PPT 장인이 될 수 있었던 길 중 하나가 이제 PPT 템플릿을 무료로 공유해주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 블로그는 대표적으로 해링이 블로그, 채별 블로그 이렇게 블로그를 들어가면 아주 다양한 종류의 PPT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따서 사용하셔도 되고 자기 스타일대로 조금 더 변형해서 쓰시면 되세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 페이스북 하시나요? 네. 페이스북 들어가면 또 무료로 공유를 해주더라고요. 댓글로 쓰면 이메일로도 보내주고 그러시는데 그런 거 잘 참여하셔서 아주 다양하고 예쁜 PPT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 템플릿을 다운받기보다 제가 만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러스트?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짜집게 해보니까 또 저만의 스타일의 템플릿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훨씬 더 재밌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스킬이 생기실 겁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 발표를 하기 전에 전날이든 미리미리 대본을 짜셔가지고 틀을 대충 잡으셔서 가는 게 매우 발표하실 때 자연스럽고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 가면은 발표를 할 때 대본 보면서 하는 게 아주 일상입니다. 대본을 많이 짜게 되는데 이 대본도 어떤 교수님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어떤 교수님은 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발표하기 전에 교수님께 먼저 꼭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두 번째로 과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제입니다. 여러분, 유아교과랑 간호학과 하면 진짜 빡센 학과로 유명하죠. 정말 빡셉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제가 연주님 친구다 보니까 옆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확실히 유아교육과도 엄청 빡세더라고요. 저도 저희 학과가 이렇게 빡센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르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바탕하고 제 과제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유아교육과의 과제로는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발표, 모의 수업, 교구 제작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동작 수업이면 동작 과제가 있고 피아노 수업이면 피아노 과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과제할 때 계획안을 되게 많이 작성하게 되실 거예요. 계획안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대표적으로 두 곳이 있는데요. 먼저 꼬망새 그리고 키드키즈입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가시면 연령별, 그 주제별로 아주 다양한 계획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계획안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쓰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좀 바탕으로 해서 수정화하고 계획안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꼬망새랑 키드키즈 사이트 외에도 블로그나 네이버에 올라온 사진으로도 충분히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어요. 예시로 유아가 도토리를 관찰하고 있는 사진이 보인다면 그럼 그 사진을 보고 도토리 관찰하기 관련된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고 도토리로 보물찾기 놀이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획안들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주님 말을 들어보니 계획안을 되게 수월하게 잘 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구 제작하는 것도 여러분들 재활용품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예시로 심벌즈 악기를 만들기 한다면 여러분 음료수 먹을 때 병뚜껑 있죠? 병뚜껑을 이렇게 손가락 심벌즈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안에다가 고무줄만 끼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재활용품을 활용한 교구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이 유아들을 위한 계획안이고 교구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진짜 평생 모를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알게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이런 과제들 말고도
학과별로 다 공통적으로 하는 과제가 있죠. 네, 그게 바로 레포트를 작성하는 과제인데요. 대부분 레포트 작성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맞아요. 과제 꿀팁 아닌 꿀팁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1페이지가 표지거든요. 표지가 어떻게 보면 그 레포트 과제에서 첫 페이지, 첫 얼굴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만드셔야 되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예시로는 먼저 학교 로고를 넣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레포트를 작성할 때 제목은 그 주제와 관련된 제목으로 하시는 게 좋고, 아랫부분에는 이름, 학번, 담당 교수님, 교수님 성함, 전공 과목, 그리고 제출 일자를 표로 만드셔서 하시는 게 깔끔하고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만들었던 표지를 저장을 해놓으셔가지고 매번 레포트 과제가 있을 때마다 전공 과목이랑 담당 교수님, 그리고 과제 제목만 바꾸셔서 그대로 복사하셔서 사용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표지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지가 항상 무조건 필수는 아니라는 점,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마지막에 레포트 과제를 할 때 정보를 많이 쓰거든요. 출처를 마지막에 꼭 남겨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 문헌이나 뭐 출처 작성하는 방법은 네이버에만 쳐도 충분히 어떻게 작성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 양식대로 꼭 쓰시길 바랄게요. 양식 안 지키면 감점됩니다, 여러분. 네, 출처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네이버에 치면 카피킬러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그 사이트에다가 자기 레포트를 업로드하면 이제 표절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출하기 전에 표절률이 몇 %인지 보고 너무 높으면 조금 수정하고 제출하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카피킬러 기억해두세요. 레포트를 쓸 때 정보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정보는 웬만하면 논문을 찾아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해피 캠퍼스에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무료 논문 사이트가 아마 네, 있어요. 네, 대학교마다 그 풀어줄 거예요. 대학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각자 대학교마다 논문 사이트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같은 경우는 리스라는 논문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도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책을 참고하는 걸 교수님들 되게 좋아하세요. 교수님이 작성했던 책이라던가 아니면 그 관련된 다른 책들이 또 있거든요. 그거를 뭐 서점이나 가서 좀 몇 번 읽고 오거나 뭐 사진으로 좀 찍어와서 나중에 출처로 남기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맞아요. 다음은 선후배 관계입니다. 학교 생활도 더 오래 하셨고 과제도 더 많이 하셨고 교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를 잘 해놓으면 시험 관련된 족보도 받을 수 있고 과제와 관련된 꿀팁이라던가 아니면 선배님께서 예전에 하신 과제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매우 유용하더라고요. 선배님의 도움이 있는 것도 정말 좋지만 도움 없이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공부 팁입니다. 여러분 뭐 공부를 예습을 해오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후자입니다. 저도 약간 벼락치기 스타일입니다. 근데 앞서 말한 뭐 벼락치기라든지 예습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저희가 확실하게 딱 정의를 내려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공부의 시작점에 대한 얘기보다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전공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공책을 많이 읽었고요. 그 국가고시 문제집을 샀어요. 간호학과는 국가고시를 보기 때문에 전공책을 읽고 나서 어느 정도 개념을 익힌 후에 국가고시 문제집을 사서 풀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리를 잘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이나 워드에다가 타이핑을 해서 공부를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옆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키워드의 크기를 키워놓고 복사를 하면 나중에 한눈에 보기가 정말 편해요. 시험 보기 직전에 여러분 세세한 거 다 볼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키워드만이라도 봐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시험을 보면은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항상 시험을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끝. 그리고 여러분 새내기 되니까 왠지 노트북이 필요할 것 같죠? 어떤 걸 해야지? 새내기라면 필요한 노트북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 번씩은 하셨을 것 같은데 진짜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꼭 작은 노트북 사세요. 제가 노트북 중에서도 그 인치가 되게 큰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
커서 정말 보기는 정말 편해요. 막 같이 친구들이랑 PPT를 본다거나 영상을 볼 때는 너무 좋은데 그거 들고 다닐 때 무기입니다, 무기. 매우 무거워가지고 크기가 커지는 만큼 그 노트북의 무게도 더 무거워지고 에코백에 넣었는데 노트북이 삐져나와 있어요. 저는 에코백이 네. 찢어진 적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아 그리고 아이패드를 가지고 계시면 되게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들께서 PPT 위주로 수업을 하시는데 공부를 할 때 PPT를 뽑아서 공부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프린트를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집에 프린트기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없는 사람들은 학교 복사실이나 문구점에서 맞아요. 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패드를 사시면 확실히 PPT를 그냥 아이패드로 이렇게 보고 바로 메모할 수 있어가지고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패드에 추가적으로도 좋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를 사시면 가장 먼저 까는 게 뭐 굿노트, 노타빌리티 이런 어플들이겠죠. 그 어플들에는 검색 기능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농업의 정의를 알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검색창에 농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농업이라는 정의가 적혀 있는 페이지가 딱 뜰 겁니다. 그럼 얼마나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필수는 아닙니다. 아이패드도 좋긴 하지만 직접 그 종이에다가 써서 공부하는 게 잘 맞으시는 분들은 PPT를 복사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오히려 공부를 할 때는 프린트해서 하는 편이에요. 네, 저도요. 그쵸. 진짜 손으로 써보아야지 좀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이패드를 추천하지만 저희는 종이로 합니다. 아이패드를 살지 노트북을 살지 고민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먼저 사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어서 다음은 어플 추천입니다. 유아교육가에게 정말 필요한 어플인데요. 그 어플은 캠스캐너, 어도비 스캔입니다. 그거는 저희 학과도 많이 씁니다. 저희 학과인 경우에는 동화책을 스캔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럴 때 사용하기 좋다는 점,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어플 추천드렸고요. 간호학과는 왜 이 어플이 필요한가요? 저희는 레포트 작성을 할 때 사진 같은 거를 많이 넣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도서관이나 아니면 직접 찍었을 때 사진이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어플을 통해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훨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처럼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교수님께서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과제를 내주실 때 그 과제를 그냥 사진으로 찍으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캠스캐너를 통해서 마치 PDF로 보내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게 깔끔하게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캠스캐너는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인데요. 녹음기 어플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시면 정말 많이 하시게 될 게 녹음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다 적고 싶은데 다 적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에 기본적으로 녹음 어플이 있지만 제가 이 어플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배속 기능이 있어요. 다시 돌려볼 때 뭐 1.0 속도로 보면은 좀 더 빨리 듣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배속 기능이 있어서 확실히 편하고 또 아이폰인 친구가 갤럭시인 친구에게 녹음한 것을 공유를 하고 싶은데 용량이 너무 크면 공유가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뭐 아이폰끼리는 에어드랍 기능을 이용해서 공유를 할 수 있지만 갤럭시인 친구들에게는 공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친구도 이 어플을 까면은 이 어플을 통해서 바로 옮겨져요. 여러분 타임블럭스라는 어플 아시나요? 아니요. 이거는 계획을 짤 수 있는 어플이에요. 대학 생활하면서 가장 잘 쓴 어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어플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정할 수 있는 색깔도 정말 다양하고 왠지 모르게 보기가 정말 편해요. 한눈에 잘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이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스티커 기능이 있어요. 스티커 기능을 들어가면 보이시나요? 스티커가 되게 많죠. 과제가 너무 많거나 발표가 너무 많으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스티커를 넣고 잘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마이크는 발표가 있는 날이고 동영상은 동영상 과제가 있는 날이고 연필은 과제 제출한 날입니다. 괜찮죠? 딱 봤을 네. 때 한눈에 들어오긴 하네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공부할 때 핸드폰 너무 많이 사용해서 좀 공부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어플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갤럭시용에게 추천드리는 것과 아이폰용에게 추천드리는 어플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있는데 각자 핸드폰에게 더 적합한 거 추천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갤럭시.
저는 포커스 타이머라는 어플을 사용하는데요. 음. 가끔 공부에 집중이 정말 안 될 때 이 어플을 사용하는데 어플을 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떴을 때 그대로 책상이나 바닥에 엎어 놓으시면 휴대폰에서 제가 집중하고 있는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휴대폰을 이렇게 다시 들었을 때는 제가 몇 분 집중을 했는지 이렇게 시간이 뜨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폰도 덜 하게 되고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되게 유용한 어플인 것 같아요. 아까 이 친구가 보여준 어플은 갤럭시에서는 무료이지만 아이폰에서는 유료예요. 그래도 무료인 어플로 사용하면 더 좋으니까 아이폰에게 추천하고 싶은 어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공시간입니다. 기능은 똑같으니까 아이폰 유저분들에게는 열공시간 어플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유아교육 끌어와서, 그리고 이 친구는 간호학과에 가서 바뀐 저의 습관, 말투,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이 학과에 와서 굉장히 많이 바뀐 점이 말투예요. 제가 이 친구를 오래전부터 많이 봤었는데요. 맞아요. 원래도 말을 예쁘게 하는 친구지만 유아교육과를 들어온 이후부터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풍부해진 것 같아요. 같은 구름을 봤을 때 구름이 예쁘다 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이 친구는 구름이 솜사탕같이 예쁘다 이렇게 풍부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뀐 점이 상대방의 이름을 되게 많이 부르게 됐어요. 왜냐면은 유아교육과에 오면은 유아들의 이름을 잘 외우고 그 유아들은 자기 이름 불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 친구 이름이 승현이면은 승현이는 뭐 하고 싶은데? 승현이 의견이 뭔데? 이런 식으로 그 친구의 이름을 먼저 붙여서 물어보게 되는 그런 말투가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과 와서 말하는 게 좀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간호학과 친구는 이 학과에 가서 눈치가 진짜 빨라졌고 행동하는 게 많이 빨라졌어요. 막 급하다기보다는 말 안 해도 척척척 잘 해내더라고요. 맞나요? 네, 확실히 좀 그런 감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습을 하고 나서 확실히 센스 있는 네. 눈치가 빨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아교육과에 오고 나서 좀 더 밝은 사고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번 영상 주제가 정말 새내기 분들을 위한 영상이잖아요. 네. 새내기 때 알았다면 좋았을 만한 것들을 알려드린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새내기 생활 행복하게 시작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대학교 합격하신 거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언제든 학교 생활을 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고민이 생기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의 답글을 저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연주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 설날 잘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